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오늘이 목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이제 폭락 한번 하고 나서 지금 화, 수, 목 3일 연속 이제 급등이 나와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개엄 이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이게 큰 충격이었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언론이 이제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뭐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었었죠. 근데 그 인간들이 얘기한 것처럼 표현이 좀 강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진짜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수도 원래 계엄 전보다 더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부터 먼저 잡아드리고요. 어쨌든 뭐 일주일 정도 이제 계엄 이제 그 얘기 나오고 탄핵 정국으로 이제 들어간 지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죠? 네. 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손절 잘 안 하시고 그죠? 어쨌든 바닥에 사서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잘 이겨내셔서 다행이고 더 앞으로도 이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설명들을 또 많이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먼저 시황부터 오늘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들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선주들 위주로 가고 있고요. 대선주들이 이제 아주 거칠고 이제 와일드하게 아주 거칠게 가고 있고 수익률도 좋아요. 저희도 오늘 라이브 문자반 쪽에서 4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오늘 하루만 4종목 수익 실현했고 단기방에는 또 별도로 또 오늘 수익 실현한 게 있고 그래서 오늘 수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좀 한번 살짝 보여드리죠. 네. 보시면 아마 부러우실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를 먼저 놓고 얘기를 하면은,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죠. 자, 1.6% 올랐는데, 개엄 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3일 연속 급등 나오고 있고요. 개엄 전에, 즉 12월 초에, 12월 첫째 날이 여기에요. 이날 종가가. 근데 여기보다 지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가 계속 그러죠. 쓰레기들이라고. 제가 참 언론 그렇게까지 내가 비난 안 했는데 사람들 불안하게만 하고 그죠? 네, 제 역할을 안 하더군요. 어쨌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도 보시면은 자. 플러스 1.1% 오늘 급등했고 보시면 개엄 전에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로 올라왔죠. 3일 동안 열심히 올라와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굉장히 개별주들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100% 회복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 오히려 대선주로 조금이라도 엮이는 종목들은 그 이상 급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종목들 아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시장이 가뭄이었거든요. 가뭄. 뭐 비도 안 내리고 그죠? 물도 없고 근데 비도 안 내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계엄 그다음에 탄핵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이제 큰 비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비가 올 때 천둥벼락이 치고 너무 무섭게 내려가지고 다들 겁을 먹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단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실제로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이제 풍성해지니까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드렸지만 원래 한동훈 또는 윤석열 정책주였던 것들이 이재명 정책주로 둔갑을 해서 올라갈 정도니까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기회다. 물 만난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요거 말고 삼성전자를 좀 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4%에서 올라갔었거든요. 끝날 때는 3.5%. 어쨌든 급등 마감을 했죠. 탄핵, 계엄 전에 주가가 여기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체크해 드렸죠. 안 빠진다 여기. 안 빠지고 오늘은 오히려 급등했어요. 처음에 계엄 딱 터지고 나서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사 무지하게 써댔어요. 맞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근심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별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개엄 전이 여기에요. 이때보다 주가가 오히려 10% 올랐어. SK 하이닉스는 뭐 일본 주식이나 미국 주식입니까? 우리나라 주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자기들이 말한 게 틀렸잖아요. 그러면 정정이라도 해주든가 사과라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한다니까. 저도 얼마 전에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계엄에다가 탄핵 터지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이오주는 우리 다음에 합시다. 지금 못 가겠다. 정정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이 인간들은 정정도 안 해. 올라가면 또 얘기도 안 한다니까. 이러다가 있죠.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3%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이게 다 계엄 탓이다, 탄핵 탓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또 그럴 거라고. 올라오면 얘기 안 하고 나쁜 놈들. 그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맨날 폭락했다는 뉴스만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죠? 근데 어찌됐든 지수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이 계엄 전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왔고요. 개별주들도 특히 대선주랑 조금이라도 엮이거나 그러면은 다 튀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오전에 담화를 발표했죠.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테마주도 얘기해야 되니까. 대형주는 여기서 끝. 아, 그리고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도 라이브 회원들한테 요즘에 미국 시황 얘기를 안 했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저도 잘 보질 않았어요. 왜? 속상하니까. 왜 속상했냐면 대통령도 계엄을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잘못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야당도 계속 탄핵을 물고 늘어지니까 우리나라 경제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못이 전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미치겠는 게 네,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약간 눌리고요. 나스닥이 잘 가거든요. 내가 이걸 못 보여드리겠더라고. 다우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져요. 다우지수예요. 근데 나스닥은 치고 나가잖아 이렇게. 속상해 죽겠는 거라. 우리는 이제 일주일 열흘을 날린 거지. 계엄과 탄핵 이것 때문에. 당분간 또 계속 이게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바닥 짚고 많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못 가요 실제로. 너무 무거워서. 근데 알파벳 이거 구글이잖아요. 구글. 이런 거 뽑는 거 보세요. 미친 듯이 뽑아. 메타 스물스물 신고가 나고요. 아마존 신났어. 애플도 신고가 나고 있고 테슬라 있죠? 신났어요. 물론 얘네들만 가요. 다른 애들은 좀 덜 가는데 얘네들만 가. 그냥 보고 있는데 속상한 거라 저는. 그래서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꼴은 이런데 미국은 잘 간다고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 근데 그래도 영 모를 수는 없으니까 알고는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신산탄만 한다고 뭐 될 게 있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선주 해야 돼. 미래를 생각하시면 삼성전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다 그러면 대선 테마주 하셔야 돼요. 트럼프 테마주나 대선 테마주 해야지. 그렇죠? 네. 아셨죠? 테슬라는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돈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것도 그걸 해준다고, 보상을 또 해준다고, 확실하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어쨌든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회복이 됐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오늘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은 하락을 좀 했는데 먼저 그거부터 볼까요? 자, 잠깐. 자, 보시면 동신건설이 어제는 거래 정지였죠. 근데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뭐 계엄 이후에 이재명 관련주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처음 맞는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음봉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촐싹거리면서 이재명 동신건설은 끝났어.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해도 안 되지만 이거 하나 보고 끝났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럼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앞에서 우두머리였는데 지금 이러고 있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체크. 이런 얘기 해드리면 맨날 그래요. 사도 돼요? 팔아야 돼요? 들고 써도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 대답은 그렇게 뭐 회원들 저기예요. 회원이란다. 무방 회원들 질문은 다 그거더라고. 사요? 팔아요? 계속 가지고 가도 돼요? 네. 체크하시라고요. 우두머리들이니까. 그 다음에 에이텍 마이너스 11%. 어제 운봉은 시초가 대비 떨어진 운봉이라서 큰 하락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이 처음 맞은 운봉이에요. 통상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한두 개 더 떨어지죠. 보통 이제 운봉 떨어지면은요 한 3개 정도 떨어져요. 처음에 거랑 두 번째 게 이제 가장 세고요. 세 번째 건 좀 약한데 통상 그렇다는 거지. 뭐 100%는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처음 나오는 운봉인데 다 투자 경고 종목 이제 걸리고 나서 이제 쉬는 거예요. 쉬어야지. 에이팅 모빌리티, 토탈 소프트, 수산 IND 다 폭락했죠. 네. 카스, CS, 그죠? 네. 요렇게. 오리엔트 바이오도 마이너스 22%. 근데 여기 보면 일성건설 마이너스 10%. 첫 번째 운봉이죠. 어제 거는 모양새만 운봉이지 전일 대비 한 4% 상승만 한 거예요. 실제 운봉은 오늘이라는 얘기죠. 프리엠스 이런 거, 서린바이오 마이너스 한 8%씩 떨어졌죠. 이재명 관련주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 아직도 계속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오늘 상한가 한 것도 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동원금속, 뭐 이재명이잖아. 점상이었는데 풀렸다 들어가서 T자가 됐죠. 이것도 그렇고 디젠스도 이재명일걸? 상한가 연속으로 4개. 야, 500원짜리가 상한가가 4개가 나와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게 있다. 이거 말고 이제 더 있어요. 상한가 간 것뿐만 아니라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것도 꽤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세아이텍 이것도 이재명이죠. 이 현상이잖아. 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원래 NX가 뭐라 그랬죠? 원래 보수거였는데 이재명 쪽으로 붙었다 그랬잖아요. 네. 웹캐시 어제 얘기했던 거죠? 이거 추가 급등했고 있어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너무 과열된 거 들어가지 말라 그 소리죠. 전 그 소리 계속 하잖아요. 네. 너무 뜨거운 냄비가 너무 뜨거운 거를 맨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뒤어요. 뒤잖아. 그죠? 네. 너무 뜨거운 거 잡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어제 어제 대비 오늘 그대로 누른 것도 있죠. TPC 글로벌 이런 게 이제 물린 거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상따를 얼마나 했겠어. 그죠? 네. 아침에 개파락해서 못 팔게 하잖아요. KD 상황 이현상 강하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개파락해서 급락시켜버리죠. 그리고 못 판다고 사람들이. 이런 거 많아요 오늘. 이런 식으로 끝난 거. 다 버린 것처럼 쌩 난리를 지닌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각양각색이라. 어제 시간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했던 게 미코바이오메드거든요. 이게 원래 최근에 엠폭스 코로나 그쪽 관련주였는데 어제 시간에서 장중에도 어제 급등했지만 시간에서도 상한가 갔나 7% 급등했나 하여튼 시간에 급등했었어요. 그러더니 아침에 급등 출발하더니 그대로 운봉 때려버리더라고. 매집일까요? 아니면 먹고 나간 걸까요? 헷갈리시죠? 네. 근데 이게 크게 놓고 얘기하면 그냥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막 갑자기 어떤 일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는 그거를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 돼요.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돈이 확 들어와서 막 올리니까 다 간다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동신건설이나 에이텍이라든지 토탈소프트 처음에 그냥 우르르 다 가죠. 왜? 갑자기 계엄이 터지더니 민주당에서 미친듯이 또 탄핵을 한다고 막 하니까. 근데 또 탄핵이 또 부결됐는데 계속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돌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1, 2주 바짝 가다가 이미 과열이 확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붕 뜬다고 이제. 붕 뜨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때부터는 쉽게 안 가고 종목별로 따로따로 흔들면서 가요. 흔들면서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흔히들 종목장세라고 그래요. 종목장세일 때는 개미들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거는 막 18%, 15%, 아까 뭐야, 오리엔트 바이오는 마이너스 22%로 끝났잖아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은 상한가거든. 헷갈리지 않으세요? 헷갈리는 거라.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네. 대장이었는데 대장이 바뀌고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종목장세로 들어가면은 개미들이 손실이 많이 납니다.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그래서 어제 회원가입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들어와서 하시라고 이제. 응? 근데 처음에 돈 못 벌으셨을 거라 웬만한 사람. 왜냐면 뭐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정신 없으셨어요. 그죠? 지수는 막 폭락했고 막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월요일에 폭락했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해줬을 수 있는데 뭐냐면 어제 왜 철도주하고 교육주 그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들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잘 보시면은 다 음봉 떨어졌거든. 예를 들어서 특수건설 어제 이게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갔잖아요. 이재명 정책주 철도주로 특수건설이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우리가 여기 11월 중순에 사놨거든요. 6,000원대에서 오늘 아침에 팔아버렸어요. 오늘 매도 사인 4개 이상 나갔다니까요. 엄청 팔았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아침에 이게 23%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12% 급등 출발해서 23%까지. 근데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이건 못 간 게 아니라 우원개발도 못 갔고 그다음 이하공용도 급등을 했는데 음봉으로 끝나죠. 시초가 대비 음봉, 그죠? 동아지질도 그렇고 난강토건도 뽑기는 했는데 여기다 한 15% 이상 뽑았죠. 17% 급등. 근데 음봉으로 끝나죠. 그리고 어제 여기 뭐 메디앙스 아침에 급등 출발했지만 점 상한가 아니고 한 25%. 근데 음봉 떨어졌고 윌비스 일자리 관련주인데 점 상한가였다가 풀렸죠. 위즈코프도 이런 식으로 끝났고. 근데 왜 이렇게 다 끝났느냐? 왜? 어제 급등했던 이재명 정책주가 깨끗한 나라도 그렇죠. 왜 음봉으로 끝났느냐? 왜일까요? 이해하시는 분? 왜냐면 얘네들이 오늘 이제 급등을 막 해야 되는 자리가 왔거든요. 급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뭐 CS, 카스 이런 애들이 집단으로 음봉 맞았잖아요. 그냥 선발주자들이 막 음봉 맞고 나가 떨어지니까 뭐 오리엔트 바이오 마이너스 20%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정책주들이 저거 보고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앞에 가던 인맥주가 떨어지면 정책주가 그날 바로 급등할 것 같죠? 적당히 떨어져야지. 동신건설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떨어졌으면 특수건설이나 이런 게 상한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한 10%씩, 15%씩 떨어지는데 저쪽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이 오전 일찍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대요. 저 그거 아예 안 봤어요. 인터뷰. 그냥 요약된 것만 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딱 듣고 누가? 한동훈이 이상한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아니 한동훈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당이고 부하 아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옹호하기는커녕 편들기는커녕 내란 혐의만 더 뭐 저기 됐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까잖아요. 솔직히 깠잖아. 네. 딱 까니까 대번 덕성이 막 급등하더라고. 덕성이 우리 방에서 이번 주 월요일날 사놓은 거예요. 월요일날 보여드릴게요. 월요일날 종목추를 2개 했거든요. 원래 하루에 일주일에 한 2-3개 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덕성은 이따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 좀 들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월요일날 매수시켰어요. 월요일이면은 요 날이거든. 9일날 이날 음봉 떨어질 때였는데 어쨌든 7,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한 2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8,500원 18% 급등했는데 누적 수익이 있으니까 뒤에 보시면 12월 9일날 월요일이죠.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왜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그래요? 응? 아침에 일찍 덕성, 한동훈 없는 분 분할 매수하세요. 왜? 위아래 흔들 게 뻔하니까 분할 매수하라고. 편안하게. 좋잖아요. 매수한 지 한 3, 4일 만에 바로 20% 수익 내고 팔잖아요. 네? 잘 팔았다니까. 네. 근데 왜 팔았냐? 어떻게 급등했느냐? 한동훈이 대통령을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해 안 가시죠? 아니 대통령을 깠는데 저게 왜 올라와요? 8년 전에 대구 쪽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탁구 선수가 아니고 국회의원 유승민 씨. 그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깠거든요. 깔 때마다 종목이 급등하더라고. 깔 때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그 사람도 배신했잖아요. 막 까는데 그때마다 급등하대요. 제가 제 스스로 얘기했죠. 저 경험 많다고. 알거든 다. 깔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배신자들의 그 정치 테마주 패턴이 있거든. 전 유승민 씨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배신했잖아 사실. 지금 한동훈 씨가 그 길을 가고 있고, 예전에 이준석은 깔짝깔짝 거렸다면 지금은 한동훈은 좀 세게 나가네요. 참고 있다가 한 방에 때리는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걸 다 알고서 해야 돼. 대선주가 뭐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이게?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어쭈 까네?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자 매도사에 나갑니다. 매도해버렸어 아침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뭐야 그 에이텍 이런 거 봅시다. 이거는 누구죠? 이재명 관련주인데 에이텍을 잘 보시면 뭐 그냥 아침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조용히 천천히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분차트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죠?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분차트인데 이만큼이거든요. 아침에 쌩 난리를 쳤어요. 막 급락했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올랐다 난리 찍었다니까. 왜? 대통령 담화문 발표한 것 때문에. 또 한동훈이 또 막 그런 얘기하고, 한동훈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동훈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 배치된 사람들이 저는 다음 탄핵 표결 때 참석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습니다. 찬성!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고 이재명 관련주가.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배신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 응? 배신하는 말을 자꾸서 죄송한데 배신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이 없으면 차트만 보고 뉴스만 보고 못 따라간다니까요. 전 많이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봤고 많이 봤다니까요. 네. 막 하죠. 오늘은 저기 오세훈 씨도 이제 그러던데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지난주에는 탄핵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 또 바뀌었대. 그래서 진양화학 급등. 급등. 근데 또 웃긴 거는 진양화학은 급등하는데 똑같은 테마주인 진양폴리랑 진양산업은 급락하죠. 왜 그랬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종목 장세예요. 아니 똑같은 오세훈 테마주인데 다 진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참고로 진양제약은 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따라가냐 이거예요. 왜 따라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대선주의 그 패턴인 거예요. 이게. 응? 대선주 패턴이라고.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 경험 많은 사람이랑 하셔야 되는 이유. 네. 아무튼 요랬고, 근데 그러고 있다가 11시 45분에 대법원에서 이제 11시 45분 맞죠? 예정 시간이 그때였으니까. 그때쯤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조국 실형, 징역 2년 확정. 그래서 화천기계가 조국 관련주죠. 아침에 또 오르더라고. 또 혹시라도 무죄 나올까봐 15% 급등하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17%로 끝났는데 분차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죠? 11시 한 45분쯤에 선고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전까지 올랐던 거예요. 15%까지. 혹시라도 무죄 나올까봐. 근데 그냥 징역 2년 확정 그래가지고 바로 급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좀 있으면 뭐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 감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동연 관련주 PM 풍년이 신났겠죠.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인성이 좋고 인품이 좋고 정책이 좋고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죽어나가야지 살아남더라고. 누구 감옥 가고 누구 뭐 적이 되고 뭐 밑으로 날아가고 죽고 막 이래서 살아남더라고요. 요즘에 그래. 우리나라 정치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PM 풍년이 나르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거라 판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었고 김동연 것도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무죄 기대감에 하나는 유죄 기대감에. 상한가가 다 풀렸는데 PM 풍년 그래서 간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신기한 거지. 앞에 장대홍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뭐였어요? 이재명 무죄. 뭐 김동연이라는 판사가 그 위중교사 무죄 때렸잖아요. 그때 말이 많았죠. 근데 여기를 이 음봉을 오늘 뚫어버렸어. 아예. 이 차트는요 굉장히 이거 나오기 힘든 차트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차트라고 이거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 뭐 빅토리아 폭포 이런 유명한 큰 폭포 있죠. 여러분들 물고기가 그거를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정도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슈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 거래 이게. 그러면 이제 아까 SG, 글로벌 등등등 같이 갔겠죠. 얘도 여기서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상한가 나오잖아. 조국 구속 때문에 이제. 야 구속이지 이제 유죄 확정.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안철수도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막 이래. 조국도 감옥 가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탄핵될 것 같고 한동훈도 보니까 배신하다가 지금 배신 때렸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가라고 그런다면서 나 나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나가라고 지금 거기도 난리 났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러면서 써니전자가 움직이더라고. 이거하고 안 돼. 그죠? 들었다 놨다 했다니까. 그리고 저쪽에 최근에 아닌 척 하고 있던 김경수 관련주 구경제네. 저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오늘 2,700원대까지 급등, 장중에 22%. 잘 가고 있어요. 정말 박스권 하단 돌파할 것처럼 사람들 헷갈리게 딱 만들어 놓더니 위로 뚫어버리네. 지독한 것들. 그죠? 네, 이러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고 있는데 처음에 그냥 뭐 한꺼번에 처음에는 이제 워낙 큰 사건이 터졌으니까 한꺼번에 다 떠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종목마다 다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고생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죄송한데 진짜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특히 경험 많으신 분들 있죠. 아, 옛날에 대선주 그냥 뭐 한 2, 3개월 들고 가면 수익 많이 났는데 2, 3개월 들고 가보세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흰머리가 많이 나고요. 흰머리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네. 그리고 몸에 암세포가 증가할 거예요. 뭐 암세포가 매일 생겨나는데 매일도 사라진다면서요. 근데 아무튼 신경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흰머리하고 몸에서 암세포가 늘어날 겁니다.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올 때, 그리고 팔았더니 급등했을 때, 그때잖아요. 그거를 매일 여러 번 겪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이 딱 그 소리 하면서 급등하길래 그래서 때려버렸어요. 수익은 한 20%까지 났고,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 지난주 목요일날 썼다 그랬죠. 여기서 어제 10% 급등했고, 그러니까 화요일날은 5%, 어제는 10%, 오늘 아침에 12% 급등하길래 때려버렸어요. 그냥 수익 최대 30%까지 났어요.
그리고 특수건설 어제 이거 우리 갖고 있던 건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거 여기서 샀다니까 6,000원대에서 때려버렸어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웨이버스 여기서 팔아드렸어요. 어제 이거 이재명 관련주 디지털 계좌나 메타버스 수혜주 이것도 23%까지 급등했죠. 네. 어제 제가 그래서 이거 팔 거라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옹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싹 다 매도한 거예요. 이게 다 팔고 나서 이제 한 오후쯤 되니까 다 음봉 맞고 떨어지더라고. 다 옹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원들한테 오늘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김밥 장사 한 것 같다. 김밥 장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김밥 장사가 뭐냐면 아침에 직장인들 많이 출근하는 그 길목에 보면 거기서 이제 잠깐 자판 깔아가지고 샌드위치나 김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출근 시간대 금방 팔고 금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그거 한 것 같더라고. 아침에 잠깐 앉아가지고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 끝. 자 끝.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수익이 왜 났는 줄 아세요? 경험이 많으니까. 맞죠. 경험 많으니까 수익도 잘 낸 건데 잘 챙겼죠.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계엄 그 다음에 탄핵 난리를 지겨도 주식을 샀단 얘기예요. 손절 안 하고 주식을 계속 기존 것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생기는 거 가지고 주식을 계속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예요. 뭐 실력 경험 다 중요한데 지난주에 안 쫄았다는 얘기. 이번 주 월요일날 폭락을 해도 하거나 말거나 주식을 산 게 그게 뭐예요? 덕성이에요. 덕성 아침 추천하고서 그날 떨어졌다니까. 네. 시가 대비 떨어졌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한동훈이 배신했다고.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는 해요. 왜? 배신을 하거나 말거나 회원들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니까. 응? 거기다가 왜 제 정치적인 뭐 그런 걸 넣습니까? 응? 전문가는 중립을 딱 지키면서 해야지. 그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야 돈 버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겁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안 믿었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 인간들 얘기. 항상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돈도 못 벌리고 손실 많이 났겠지. 손절했을 테니까. 네. 전문가가 역할이 뭐냐면 매수 매도 잘해가지고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 매도 잘해서 수익 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전문가는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요. 겁을 먹으면 안 돼. 제가 요번에 계엄령 터지고 나서 바로 해드렸던 얘기가 뭐예요? 괜찮다. 8년 전에 내가 해봤는데 그때도 증시 올라갔고 별거 없더라. 순간은 흔들리지만 결국에 증시 올라가더라.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틀렸습니까? 맞았잖아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가 기회다. 낙폭과 대주들 다 그걸로 이제 뒤집어 씌워서 올라올 거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좀 겁먹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네. 오늘만 여기 라이브 쪽에서 문자반 쪽에서 4개 수익 냈고요. 단기반에 판 것 또 있어. 거기는 더 있어. 그 오늘 여기 매도상에 낸 게 5개가 넘어요. 종목 추천을 일주일에 한 2-3개밖에 안 해요. 어제 그래가지고 깨끗한 날을 놓친 게 좀 아깝긴 한데 어제 그거 놓쳐가지고 오늘 또 다른 걸 뭐 사드렸다고. 네. 뭐 샀을까요? 옥니시스템이 이재명 정책주였거든요.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이 옛날에 무슨 얘기 했냐면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스마트 그리드 우두머리가 보통 얘거든. 상한가가 안 나서 그렇지 적당히 팔아놓은 게. 그래도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30%씩 났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사서 이번 주 목요일날 팔았으니까. 상한가 못 먹어서 그렇지 뭐 좋은 수익 아닙니까? 이거 팔아서 뭐 샀겠어요? 네, 이재명 정책주 다른 거 샀어요. 이재명이 맨날 하던 얘기가 뭐예요?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택, 또 뭐 있더라? 또 뭐 이런 거 많잖아. 기본. 네. 그런 거 사놨어요. 낙폭과대 엄청 심한 거. 차트 볼 필요도 없어. 네. 그런 거 사놨어요. 돈 들어와 있는 거. 낙폭과대인데 돈 들어와 있는 거.
또 그쪽에 또 수익 내면 되겠죠. 그죠? 네. 오늘 시간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가 또 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죠. 다 끝난 게 아니라 돌고 돌고 도는 건데, 오늘 원래는 이제 정책주들이 좀 크게 올랐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던 이유는 이재명 앞에 대정주들이 과하게 세게 떨어지니까 놀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 또 올라가는 게 나오겠죠. 그죠? 네. 정책주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우리 방에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정책주, 그죠? 네. 이재명 정책주 먼저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여권에서도 유력 대권 후보도 정책주가 움직일 거거든요. 이제 원래 마주보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걸로 수익을 계속 내시면 되고요. 대선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이 아까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탄핵은요, 장기전이 됩니다. 장기전. 제가 며칠 동안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라. 왜? 대통령이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건 한동훈이건 뭐 오세훈이건 안철수건 이준석이건 다 누구건 자기들마다, 정치인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어. 그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들 계획대로도 하나도 안 될 걸요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빨리 뭔가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뭐예요? 어쨌든 저 사람 빨리 끌어내려서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오세훈 씨도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요즘에 마음이 급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막 하더라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을 지금 장기전으로 하기로 했고요. 탄핵이 이번 주에 이게 통과가 돼도요. 탄핵 그게 표결이 이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 가서 보통 2, 3개월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9명이 다 있어야 돼. 9명이 다 전원 다 이렇게 그 탄핵에 찬성을 해야 뭐 통과가 되는 건데, 9명이 아니라 지금 6명밖에 없대. 6명밖에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명을 또 뽑아야 돼. 헌법재판관을 또 부랴부랴. 민주당이 안 뽑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근데 지금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하셨죠? 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쟤네들 계획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랬잖아요.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언론이고 뭐 정치인 다 포함해서. 제가 웃기고 있는데 그랬잖아요. 저도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뭐 정치학 박사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8년 전에 해봤거든. 탄핵 그걸 봤거든. 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나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살면서 나 그렇게 힘든 거 처음이야 진짜.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보다 한 100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 나라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한번 세게 겪고 나니까 이젠 보이더라고요. 언론 요렇게 할 거고, 여기 저렇게 할 거고, 저쪽에서 저렇게 할 거고, 지들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도 안 될 거고, 여기서 그러면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잘 이겨내야지. 자, 요거 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탄핵 터지고 나서 탄핵이라는 계엄, 탄핵,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당황한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하루 정도는 좀 피곤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왔던 적은 있어요. 근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잖아요.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대선주하고 트럼프 수혜주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수혜주도 제가 6년 전에 많이 했거든요. 왜? 6년 전에 미중무역 전쟁 터졌었잖아요. 그때 2년 동안 치열하게 했어요. 들어오세요. 다 자신 있으니까.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뭐 하세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오니스템 수익 30% 나고, 덕성은 한 3일 만에, 그죠? 수익 20%까지 나오고. 뭐가 어렵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살 때 겁먹지 않고 팔 때 정확하게 딱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는 주식 매매 안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 전문가는 주식하면 안 돼. 왜? 자기 거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 생각하다가 회원들 걸 리딩을 놓친다니까. 저는 매매 안 해요. 당연히 안 해야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회원 입장에서. 그죠? 네. 아무튼 빨리 들어오세요. 자꾸 시간 질질 끄시면 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도 손해입니다. 요즘에 저희 신규회원이나 기존에 회원이었던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제가 뭐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국어라든지 사정하듯이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여러분도 손해라니까. 네. 오늘도 아무튼 저희 방은 5개 이상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종목 추천 되게 많이 하는 줄 아시는데 일주일에 2-3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엄 터지고 나서 매수했던 것들 오늘 많이 판 거예요. 특수건설은 11월 달에 지난달 중순에 트럼프 수혜주로 사놨는데 오늘 판 거예요. 웨이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이재명으로 둔갑하잖아. 네. 이재명으로. 왜? 세력이 이제 급하니까 올려버리는 거라.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니까 우리 회원들 매집 잘해놓으신 분들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혼자 하기 힘들어서 지금 버벅거리시는 분들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날도 추운데 마음까지 추우면 얼어 죽습니다. 아셨죠? 네. 이거는 분명히 기회가 맞고 그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네. 방황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늦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손해요. 네. 제 뒤에 김 실장님도 또 방송 오늘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들 받으시고, 시간이 늦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문자반 한 달에 50만원 정도 하고요. 라이브는 90만원 정도 하니까 둘 중에 편한 거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사무실에 상담 요청하시면 상담도 해드립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